당연히 영상은 다 잘 보셨죠? 네. 보신 거 맞죠? 네, 네. 그 영상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숙지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또 어려운 분이 있다면 오늘도 이 시간을 좀 같이 하다 보면 아, 저게 저런 얘기구나. 아마 분명히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 대한 내용을 다시 다 다루지 않을 건데 중요한 내용들만 좀 몇 가지 다루고 또 제가 그때 영상에서 놓쳤던 부분들 혹은 영상을 나눈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보면서 이걸 좀 이렇게 설명해야겠구나 라고 했던 부분들을 좀 몇 가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지금 6월까지는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의 계획을 수정하고 점검하고 이런 시간이고요. 아마도 이게 이제 7월 정도부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가정교회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시 해드려야겠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는 가정교회, 초대교회가 했다는 가정교회는 패밀리 처치가 아니라 하우스 처치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쓴다면 그래서 가정별로 모인다라는 개념보다는 가정의 구성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정에서 모인다라는 개념이 가정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그들이 물론 모여서 거기서 하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바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성경 보면 그 모임 안에는 분명히 다양한 구성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들이 다 한 공동체는 아니었겠지만 여성인 루디아는 남편 없이 얘기가 나오고 청년 디모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아굴라나 브리스라처럼 부부의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바울과 같은 사람도 싱글 사역자고 이랬으니까 이런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함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가정을 내어줘서 거기서 모임을 가지면서 깊은 공동체를 이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 나왔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저희가 2017년에 처음으로 모임을 시작했는데 2020년 정도까지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목양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왜냐면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각 사람에 맞는 목양을 하면 됐으니까요. 말 그대로 그때만 하더라도 서로에 대해서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서로가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면 이제 2021년부터 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왜냐면 2020년 후반기부터 저희가 이쪽 옥쪽으로 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목양에 대한 고민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도 2017년에는 초보 목사잖아요. 목회를 처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목회하면서 채워갔는데 그게 특별히 2021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지금이 임상 1기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이때는 소그룹은 동성으로 구성한다라는 게 첫 번째 임상 1기의 우리의 어떤 큰 방향이었습니다. 풍성한 삶에 대해서 도입하고 확대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풍삼초, 풍상기가 다 이제는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2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건데 임상 2기 팸과 원형 가정교회를 저희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의 특징은 혼합으로 구성한다. 혼합은 남녀가 섞인다는 건데 그럼 남자는 여자는 어떻게 일단은 부부라면 같은 팸에 들어간다. 이 원칙만 지금 저희가 2기에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풍성한 삶을 그냥 누리기 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언젠가 확대 가정교회 원형 가정교회는 저희 집에서 하는 거고 이제 저희가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 가정교회가 확대되는 것을 저희의 다음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임상 1기에 대해서 평가 영상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아마 다 보고 오셨으면 무슨 내용인지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성과 한 개점 같이 썼는데 한 개점만 제가 읽어볼게요. 모임을 해보니까 모임을 참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임 진행이 어렵더라. 즉 어떤 팸은 10명이 오기로 했고 10명이 다 와요. 그러면 오히려 거기는 나눠야 되나? 난 고민도 하긴 하겠지만 모임은 좋죠. 어떤 데 만약에 10명이 있는데 2명 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모임 자체가 어려운. 그래서 모임이 진행되기 어렵고 목양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라는 거 뭐냐면 목양자가 실제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쌓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 사람과 이제 어떻게 보면 보기가 어려우니까 목양에 대한 부담만 계속 증가하고 리더분들은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고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좀 돌아봐야겠다 생각했던 거고 시간 금요일 밤에 목사님 금요일 밤이어서 제가 못 가요. 주일에 하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가정이 각자 팸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뭔가 움직일 때 좀 고민이 생기더라 라는 것도 좀 고민이 있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밥을 매주 하지 않으니까 식사를 같이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제인데 그렇게 하기에 좀 저희 집도 늘 겪는 문제거든요. 저희 아내가 은영팸에 속해 있어요. 오늘 은영팸 모임 있어라는 얘기는 당신이 애들 다 챙겨서 집에 데려다주고 다 해라는 얘기니까 예, 같이 내가 은영팸에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부부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교회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는 모양이 좀 어렵다. 같이 어떤 거에서 논의하고 하는 것들이 좀 같이 다뤄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도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일기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건 그저 하나복에서 저희가 배우고 또 제가 저희 교회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건데 저는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가 커져가는 게 아니고 건물이 넓어져가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풍성해져가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회심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을 정말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가 세워져가는 게 저는 교회가 세워져가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정리한 건데 제가 김영 목사님을 처음 만났던 게 2021년이었는데 그때 그분이 했던 강의에서 잘 충격받았던 것은 목사님들은 목사님 교회의 성도가 목사님과 5년, 10년, 15년 있으면 어떻게 성장할지 계획과 각 과정별로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할 말이 없었어요. 안 돼 있는 거죠. 네. 왜냐면 저도 기존교회 자랐기 때문에 기존교회는 교회 와서 정착해서 뭐 직분 받으면 신앙생활 알아서 잘하는 거지. 그냥 냅두고 끝. 각 단계별로 이 사람이 다음 어떤 그 성장을 더 위해서 이 시기에 뭘 도와주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몰라요.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충격을 받았었고 그러면서 김영사 했던 얘기가 아니 아이가 자라서 유치원에 교육을 받으면 이 아이가 얼만큼 습득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얼만큼 습득하고 중학교를 얼만큼 습득하고 쭉 자라서 성인이 되기까지 이 정도의 과정을 도와서 성인 된 다음에 또 이런 과정을 겪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태어나면 끝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준비해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우리 성도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겠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의 여러 과정을 제가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영적 탄생의 회심이라면 영적 아이의 시간을 누군가 보낼 수 있고 청년의 시간을 보내고 부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아이 때는 신앙이 뭔지를 기초를 세우는 거고 청년은 그 기초 위에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 신앙인이 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신앙이 본을 보이며 이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희 교회에 불신자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 부모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될 수 있죠. 네. 그거를 안 믿으면 우리는 교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걸 믿기 때문에 그 과정을 돕고자 노력하는 거고 지금 이 과정을 다 누구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는 3명 있었죠. 누구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더 잘 데리고 다녀요. 제가 봤을 때 걔네가 좀 제자 중에서도 리더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가 있죠. 12명의 제자 안에 엄밀히 하면 못 들어왔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12명의 제자를 구분짓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70명의 전도자 얘기도 나오고요. 120명의 제자 얘기도 나오고 500명의 제자 얘기도 나오고 무리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렇게 세워놓고 너는 항상 여기 있어야 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저 예수님 기대가 무리였던 사람이 제자가 되고 제자였던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전도자였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3년 동안은 이렇게 했지만 결국 12사도가 흩어져서 각각 공동체 안에서 거기서 또 리더 세우고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저는 꿈꾸고 있었다. 그게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목회자는 그걸 돕는 사람이다. 근데 목회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한 사람들이 함께 돕는 거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거 하지 않으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하나복에 있는 걸 참조해서 제가 이해한 걸 저에게 적용한 건데 이 그림은 3년 내내 변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처음 그렸는데 3년 내내 변했어요. 왜냐면 저도 맨날 이제 이 과정에 이게 필요해, 이 과정에 이게 필요해.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교회는 찾느니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부모 아까 그거 똑같이 있죠. 우리는 이거를 영적 아이, 사귄 가족, 영적 청년, 언약 가족, 영적 부모,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찾느니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직 교회 공동체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중에는 불신자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성도도 있을 수 있고 지난주까지 신앙생활 했던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있습니다.
얘기 사기 맵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와요. 들어올 때 풍삼초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도전도 지금 할 수도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해서 들어오면 그럼 그 사람에게 우리가 사귄 가족으로서 그를 대해주고 그다음에 뭐 팸도 하고 풍삼초를 통해서 성역금을 통해서 이 사람 성장할 수도 돕습니다. 그리고 풍삼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난 주님께 헌신된 자로 훈련을 살겠어요라고 다짐하는 거기 때문에 풍삼기를 해서 언약 가족이 되는 게 저희의 계획인데 지금 3년 동안은 아직 이 과정을 못 만들었으니까 근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풍삼 이 과정이 되면 이제 나도 은혜를 맨 처음에 수혜를 입어서 내가 누군가의 따름이로서 이 과정을 도움받았다면 이제 내가 누군가 입금이가 되어주는 거죠. 풍삼 초첫 입금을 하고 더 나아가 풍삼기 입금을 하고 회심과 목양과 진상공동체에 대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 훈련이나 여러 하나 공간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도 이 정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래도 사역자가 되고 사역자에서 끝이 아니라 사역자들도 하다 보면 지칠 수 있거든요. 그럼 지치면 다시 언약 가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다가 또 그 안에서 언약 가족 중에 누가 또 사역자가 되고 이 과정을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 혹시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 영혼을 보내주시면 그들 잘 섬기고 자라갈 수 있게 돕는 것.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 언약 가족 꽉 찼다. 더 이상 우리가 양육할 사람 없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분립해야죠. 흩어져야죠. 흩어져서 새로운 사람들과 그걸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복에서 제가 갖고 온 자료인데요. 심화 강좌 자료였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성장되는 관계, 지금 말한 거 그대로 다시 풀었으면 복음 전도해서 전도된 사람을 회심하는 사람을 초기 양육하고 공동체의 성장을 돕고 제자 훈련으로 먼저 따름이 풍산기를 받고 훅 입금이 자기가 풍산기도 도와주고 결국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협력해서 함께 해나간다. 세 가지 주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공동체 세운다. 이게 교회다 라는 걸 저는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교회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복에서 관점을 바라본 교회 성장 단계인데 0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각각 단계가 1년 플러스 알파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저희 교회는 2017년부터 20년까지는 0단계였다고 보면 2021년부터 제가 목회 준비기를 보냈으니까 1단계라면서 풍삼초도 저도 경험하고 하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2단계 시간에 2년 동안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가정교회는 아니지만 팸을 통해서 소그룹에 대한 것들도 조금씩 임상을 하면서 준비해왔고 지금 이제 3단계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제가 나아가는 건데 그럼 그 다음 뭐냐? 변혁은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정말 파워풀해지거든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그 에너지 갖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데 해야 됩니다. 그 뭐냐면 탈북자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소외된 계층 사역도 할 수 있고 그걸 저희가 지금은 작게 하잖아요. 저는 그러면 뭐해서 나대목 교회가 했던 것처럼 바하 밥집 이런 거 열어갖고 노숙자 사역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하려면 인풋이 돼야 돼요. 인풋을 지금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인풋을 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 안에 먼저 이게 충만해지면 아웃풋을 우리가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리고 시스템 형성,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계속 잘 유지해서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복음으로서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누군가를 통해서 회복되고 또 돕고 회복되고 또 돕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해나가는 교회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면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단계 안에서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다. 임상 2팸은 구성은 개인과 가정, 인원은 제가 팸 리더한테 물어봤어요. 몇 명 붙여주면 제일 잘할 수 있습니까? 6명에서 8명이요 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6명, 8명으로 짜보려고 합니다. 모임 시간은 매 주일 예배. 왜냐면 우리는 일단 모여야겠다. 가장 잘 모일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주일이다. 그럼 주일 예배 후에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는 거 포함해 2시간이니까 1시간은 밥 먹겠죠? 밥 먹고 1시간이 되겠죠. 근데 밥 먹는 것도 교제니까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일단 우리는 약속하고 분명히 좋으면 더 길어지겠지만 일단은 이 시간은 약속받자. 모임 장소는 원하는 곳 어디든. 그래서 우리는 식당 갔다가 식당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카페 갈 수도 있고 어느 집 갈 수도 있고 교회에 와 있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도시락 사다가 먹을 수도 있고 싸워서 먹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하나만 제가 막았어요. 교회에서 그 팬끼리만 밥해 먹는 거 안 된다. 밥 해 먹는 거. 그 팬끼리만 밥해 먹는 거 안 된다. 그러니까 싸우거나 도시락 싸우거나 하는 건 되는데 시켜 먹는 것도 괜찮은데 거기서 한 팬이 밥을 해 먹기 시작하면 같이 먹는 건 괜찮지만 밥해 먹는 거 혼자는 안 된다. 그것만 제가 막았습니다. 대상자는 저희 교회 성도라면 속으로 희망자 누구나 들어온다.
소속 기간은 일단은 임상 2기는 18개월, 내년 말까지는 간다. 실패해도 간다. 네. 리더는 팸 리더가 목양 리더가 됩니다. 팸 리더는 풍산기 수주자 중에서 신앙의 모범돼서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누구 옆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세워가고자 합니다. 이거는 모든 교인이 원하면 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형 가정교회인데 이거는 팸에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가정교회인데 가정교회 봐야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김용국 목사님네 집에서 작년에 원형 가정교회를 했던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분 집에 가서 사모님이 밥 해주는 거 먹고 네. 보통 11시 정도에 모이면 밥 먹고 차 마시고 간단히 우리 그 예배하고 또 나누고 그러면 5시 정도에 끝났어요. 네. 네, 5시. 예. 오전 11시 모여서 오후 5시에 끝났어요. 네. 무시무시하죠? 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저도 어색했는데 누가 뭐 억지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누다 보면 깊어지면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집에서는 시간 제한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이는데 저희 집에서 모입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는 집을 내어주고 밥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섬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가 일단은 네, 이 일을 좀 먼저 우선 하기로 했고요. 저녁을 먹고 저희 집에서 뭐 6시부터 저녁해서 밥 먹고 이러면 7시 밥 먹고 뭐 8시부터 차 마시고 이러면 퇴근한 사람 늦게 와서 또 남은 것도 먹고 뭐 하고 이러면 10시, 11시는 제가 봐서 금방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시간이고 풍성한 유제를 나누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이거는 다만 가정교회 정도의 걸 하려면 적어도 이 모임에 대해서 훈련되고 좀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풍삼기를 어쨌든 한 사람 혹은 풍삼기 한 사람이 만약에 안 들어오면 풍삼기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만약에 없으면 뭐 기회가 풍삼기 신청자 갈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풍삼기를 하겠도록 작정한 사람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먼저 풍삼기 끝낸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선희자매님 끝냈어요. 종기령 지님이 안 했어도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네, 부부는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요. 정말 싫으면 안 들어오죠. 네, 정말 싫으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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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런 질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분 다 너무 하고 싶은데 남편분이 지방에 있어서 지금 이제 못 합니다. 근데 일단은 가급적이면 부부가 같이 들어있으면 너무 좋고 근데 아니면 뭐 양해가 된다면 먼저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부부는 좀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함께 해보는 거지 신청하지 않은 상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원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3개월씩 하는 이유는 저희가 바람은 저희 교회 모든 성도가 저희 집에서 한번 저희 가정과 좀 특별한 어떤 교제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약 가족들이 계속 나올 거고 그러면 함께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임상 2기 해보고 안 좋으면 원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는 시도를 안 해보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고 만약에 이게 해봤는데 아니다, 너무 아니다라고 하면 뭐 다시 다른 방법 찾으면 되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임상 2기를 해봤고 임상 2기 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우리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는 거고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다시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Q&A인데 여러분 리더분 중에 몇몇 분들이 먼저 여러분들 그 안에서 나누는 얘기를 저한테 질문으로 정리해서 보내준 게 있어요. 거기 답을 달아봤어요. 한번 하얀 글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아까 했지 원하지 않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쓴 거예요. 한 명이라도 헌신을 다지하면 배우자는 자동으로 팸 구성원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진희자매님은 팸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병찬 형제님이 나는 매주 못할 것 같아. 내가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갈 것 같아. 라고 하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의 바람은 뭐예요? 병찬님이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되고 2번, 3번 되고 3번, 4번 되기를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한 명이 거기서 뿌리를 받고 한 명이 어떻게 보면 계속 얘기해서 왜냐면 제가 오늘 느끼지만 오늘도 제가 3번 간담했는데 남자들끼리만 모이면 절대 안 올 남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아내하고 같이 오면. 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어떤 분도 이선현 자매님, 김영식 형제님 부부가 있었는데 형식 형제님이 팸 예배를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희한하게 자기 혼자 못 가는데 아내가 가면 가게 되더라. 그래갖고 저희가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다만 배우자가 나는 예를 들어 팸 카톡방에도 있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리더가 날 맨날 챙겨줘 너무 부담스럽고 나는 이런 거 너무 싫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거부 의사가 있으면 우선 제외하는데 그러나 그래도 나도 소속감도 좀 있으면 좋겠고 나도 그래도 아내하고 남편하고 함께 하고 싶다 라는 어떤 배우자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 그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읽어주세요. 시작. 네, 실제 이 질문을 오늘 저희가 하려고 했던 분이 있었더라고요. 네. 네. 임상 1기와 임상 2기 가장 큰 차이점은 부부는 같은 폐부 하는 것에 있으므로 다른 폐부로 구성되기는 어렵다. 이번만큼 어렵다. 이번만큼 요거까지 다르면 요거까지 그대로 1기처럼 가면 우리가 이 새끼를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있는 부부도 있겠으나 저는 부담이 있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유가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하는 또 영적으로 여정을 함께 가는 가장 중요한 동반자인데 우리가 부부도 마찬가지 생각해요. 평생 길을 걷는 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한번 누리고 싶다. 다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배우자가 불신자인 게 뭐 여러분 책임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팸을 통해서 배우자가 아주 가끔이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함께 애쓰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뭐 형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세훈 형제님이 세진 동생이 지금 교회 가끔 나오는데 얘가 좀 친하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모임만으로 좀 어려운데 아니면 교회를 한 번 안 왔는데 동생이나 형이 있는데 언니가 있는데 교회로 한번 데리고 오는 것보다 사실 이 모임으로 데리고 오는 게 더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선영현제가 여기 아는 형이 있어요. 직장에 만난 형이 있어요. 근데 이 형을 너무 전도하고 싶어. 근데 교회 가자 그러면 꿈쩍 안 해. 그러면 이 형이 봤을 때 어려운 있을 때 형 기도 제목 줘봐. 나랑 함께하는 모임이 있는데 우리가 형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진짜 기도해요. 그러면 형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형 너무 궁금해 한번 보고 싶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 한번 밥 먹는 모임 와. 이렇게 하면서 해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네. 불신자나 아니면 내 주변의 친구나 뭐 동료나 형제나 초청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읽어주세요. 네, 물론 팸에 속되지 않아도 저희 교회는 사역도 할 수 있으니까 사역도 소그룹으로 팀 세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연히 뭐 예배팀이나 뭐 교사 그룹이나 다 거기서 나눔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우리가 목양이 중요하다고 좀 보기 때문에 이 팸을 통해서 소그룹 유익을 다 누려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아까 했듯이 그 참여자들의 헌신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사실은 그리고 그 참여자들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전에 교회에서 소급을 해봤는데 오히려 거기서 나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다. 못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기다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가 그렇지 않고 괜찮구나라고 느끼면 저 얼마든지 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성도가 그런데 이 일에 참여도 반드시 의지원심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세 가족 미팅을 하잖아요. 세 가족 미팅하면 지금 물어보거든요. 금요팸이 있는데 함께 하고 싶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안 하겠다는 사람은 두 가지 이유예요. 보통 첫 번째는 목사님 저는 너무 하고 싶은데 금요일 날은 제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 시간이. 두 번째는 목사님 저희는 아직 그냥 회중 예배 중심으로 조용하게 회복하고 싶지 다른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아직은 부딪히긴 좀 부담스러워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첫 번째는 옮기면 해결될 것 같고 두 번째 분들은 당연히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에서 그래서 기다림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뭐 교회 사역도 할 수 있고 팬과 상관없이 뭐 목회자 제가 플레이드 패스터나 이런 거 할 때 신방도 가능하니까 그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요 읽어주십시오. 네, 미소 가족은 네, 팸에 들어가지 않은 미소속 가족, 네, 미소속 가족을 저는 미소 가족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나는 지금 팸은 못하겠다는 마음이 부담이 있거나 어떤 이유 못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나중에 들어갈 수 있냐? 네, 당연하죠. 그러나 물론 정확하게 언제나 기준을 낮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만드는 그 사람도 당신도 그럼 참여를 약속해 주겠습니까? 이건 우리 공동체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런 기준이 없이 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금요일 날 팸리베 할 때 새 가족들이 갖고 오면 저희 너무 미안하니까 혹시 오늘 소그룹 있는데 어디 한번 경험해 보시겠어요 하고 제가 막 어디 막 밀어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더들이 어떤 팸은 그래도 뭐 잘 와서 잘 나왔어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팸은 우리 오늘 딥토크 하는 날이었는데 딥토크 깊은 대화를 해야 되는 누군가의 뭔가 이렇게 오늘 좀 그 사람이 좀 어떤 것이 우리하고 막 지난 나눴던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도 나눠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나누기 어려워서 못 나눴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팸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거기 안에서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충분하게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이번에 이 길을 하면 남자 여자 섞여 있잖아요. 얼마나 어색해요 사실. 네. 이 어색함을 극복할 수 있을 때의 시간 최소한의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고 서로 노력하고 처음에는 좀 모임을 어떤 거 하는 것보다 같이 놀고 같이 충분하게 이야기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시간들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각 팬마다 이제는 여기 누군가 너도 괜찮겠다라는 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때와 방식을 정할 거다. 저는 지금 우리가 미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때가 되면 저도 팸 하는 거 팸 하고 싶어요. 저도 하다 보니까 풍산기 한 사람 옆에 보니까 풍산기 하고 싶어요. 저는 변화와 성장을 믿어요.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 그래서 팸에 참여한 마음의 결단 기다리며 기회를 만들어가고 싶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다음 읽어주십시오. 네. 아닙니다. 네, 저희 교회 지금 섬기는 분들마다 아니란 거 아시겠죠? 네, 저희 교회 지금 팸 리더 가운데 거의 절반 가운데 가까이는 우리 교회 남자 형제님들이 없어요. 근데 저는 팸 리더가 되는 것에 자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무나 목양을 하면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팸 리더 활동하는 분은 중요한데 풍산계를 수료하고 목양 사격에 대한 훈련을 받은 분들이 리더를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을 생각해요. 팸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리더로 훈련을 세우는 일이에요.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그런 걸 많이 안 했지만 주변에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에 여러분이 겪었던 가정교회가 저희가 하는 가정교회라고 이거 무조건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하는 가정교회와 또 다른 곳에서 하는 가정교회가 완전히 같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약간 가정교회가 잘 안 되고 있는 교회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고 거기서 가끔씩 핵폭탄 같은 일이 터지는데 그게 뭐냐면 리더들이 어떤 목회자나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면 그 그룹 하나가 다 정말 교회를 이렇게 한 번에 떠나게 될 위험성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목회자 잘못일 수도 있지만 또 리더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함께 성숙한 사람이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더를 세우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조건 가운데 이 사람이 뭐 남편을 전도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싱글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거는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부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리더가 된 것과 무관하다. 우리 교회는 각자의 삶의 형태 상관없이 누구나 개인적으로 훈련받고 모범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저도 각자의 사역 안에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 고민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좀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아예 안 한 사람이 모임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그럼 이 사람을 분리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못 낳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옆에 있는 아기가 있는 가정 보면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서 그 사람 또 분리하고 이 사람은 또 이렇기 때문에 또 분리하고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는 우리가 형제가 되면 저에게도 가족이 있지만 우리 가족 중에 혹시 누군가가 뭐 이혼했거나 아니면 사별을 했거나 결혼 안 했거나 상관없이 다 어울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길로 우리가 가야지 우리 교회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왜냐면 저는 향후 교회 안에 싱글은 있는 것도 당연하지만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세상에 보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어려워지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그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함께 어울리고 이런 모델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보면 삶의 동반자들을 함께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독립적 형태의 목양소 그룹은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가능성 열어두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더 좋은 것인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번에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이혼의 아픔이 있는 분들과 좀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얘기를 한 번 했었냐면 목사님 사실 저는 목사님이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따로 저에게 연락을 주셔야 되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파요.
저도 똑같이 대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분을 배려한다고 하는 게 또 그분에게는 반대로 또 상처를 주고 구분 짓는 것도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그분의 입장과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분별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저희의 꿈은 어떤 형태의 삶을 살고 있든지 함께 어우러지는 것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읽으십시오. 시작. 네, 주일에 모이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일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 다해주면서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저희가 주일에 예배 끝나고 뭐 2시간 동안 난 못 내겠으면 뭐 30분이 있건 1시간이건 그래도 그 모임에 함께 있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마음을. 이 사람이 못 모인다고 하는 게 핑계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으려 노력하고 있는지를 사람이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남편이 이런 상황이라서 뭐 30분만 있다 가더라도 그럼 우리 자매님 위해서 오늘 모임하고 평일에 자매들끼리라도 한번 모여서 낮에 차라도 마시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렇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 만약에 주의 모임이 도저히 여러분들이 많고 그들 통해 또 하나의 좋은 팸을 구성할 수 있다면 그건 뭐 당연히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사전 질문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원형가족교회 팸, 양육 이런 거에 대한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하고 싶었던 말씀이나 질문이나 자유롭게 가능하니까요.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 나이냐 지역이냐 이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저희의 기존 목양 사역자들한테는 제가 여러분이 기존에는 금요일 날 2주에 한 번 하는 거였고, 그런데 이제 매주 시간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헌신을 결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목양자들도 기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저랑 조만간 만나서 이분들도 목양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할 거고, 일단 성도님들 가운데 먼저 이 소그룹에 어디가 아니라 나는 함께 하고 싶다라는 사람을 조사할 거예요. 그러면 목양자의 숫자와 참여자의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것처럼 목양자와 참여자가 한 6명에서 8명 정도로 구성하기에 이쪽이 많거나 이쪽이 많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극단적으로 참여자가 너무 적고 목양자가 많다라고 하면 목양자들이 다 팸 리더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참여자가 많은데 목양자가 부족하다 그러면 더 많은 목양자들을 저희가 다시 콜링해서 세워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틀이 유지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새로운 목양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번에는 최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저희가 기존의 팸을 2번 구성했는데 첫 번째 팸을 구성했을 때는 리더들이 아예 다 짜서 갖고 온 걸 제가 발표만 했습니다. 제가 아예 관여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팸을 짤 때는. 두 번째 팸을 짤 때도 리더들이 저한테 제가 이 사람과 함께 팸을 하고 싶습니다는 5명씩 적어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지금 팸이 구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번은 저희가 목양자들이 좀 누굴 목양해야 될지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이번에는 참여자들이 한번 내가 누구와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을 좀 정해보는 방식 정도를 좀 고민해보고 있어요. 만약 거기서 지금 팸에 있는 분들 리더가 나 너무 좋고 나 이 리더와 함께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리더에 대한 것도 물을 거고, 그다음에 리더가 아니더라도 참여자 중에서 혹시 난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경호 자매님이 저는 진숙 자매님과 너무 함께 하고 싶습니다. 물론 한 명을 적지는 않을 거고 몇 명을 적을 건데 그러면 최대한 좀 같이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볼까 정도의 생각을 제가 갖고 있다. 네. 일단은 전체 신청을 받아서 목양자를 확정하고 그런 목양자들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신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목양자, 예를 들어서 그냥 예입니다. 목양자가 9명이 있는데 이 중에 함께 하고 싶은 목양자 3명씩을 적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율해서 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목양자가 일단 결정돼야지 제가 이 일을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보다 사실 이 일에 중요한 거는 목양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세워지는 걸 제가 돕는 거고 그들이 또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하는 시간들을 6월에 진행해서 아마 6월 한 뭐 마지막 주 정도에는 어느 정도의 윤곽이 공개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은 6월까지는 지금 속해 있는 팸에서 이제 팸 모임을 이제 계속 하면서 같이 준비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바라는 거는 아이들이 같이 하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이제 공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각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가정교회로 좀 잘 정착이 된 곳은 다 데리고 와요. 집에다 풀어놓으면 되니까. 물론 그거는 엄청난 그 엄마의 결단이 필요하죠. 우리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그러나 이제 저는 그래서 리더는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을 내어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지금 그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에 저희가 점심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는 자녀들과 최소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걸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만약에 아이들이 뭐 교회에서 모임하는 곳은 아이들 별도로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일단 식사나 이런 거 할 때 뭐 청소년들은 안 따라다니겠죠 당연히. 큰 애들은 안 따라다니겠지만 그래도 저학년이나 어린아이들은 같이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형태가 금요일이 되기 전에 제가 수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리더들한테 그 먼저 그걸 주고 리더들이 그거를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일팸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해요. 그날 예배에 대해서 바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제가 그 설교 준비가 끝나면 이제 리더들한테 질문 정도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가이드 양식은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주일팸은 사실 금요팸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나눔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리더들의 재량껏 해나가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리더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리더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너무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얘기만 하지는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리더가 해야 된다. 근데 세속적인 얘기라고 표현하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모임이 난 너무 여기 모임에서 너무 그냥 이런 얘기만 하니까 나 너무 얻는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너무 말씀 주시면 여기 나 너무 어려서 못 가겠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중심을 잡는 거는 팬마다 구성에 따라 다 다른데 리더들이 그걸 잘 분별해서 해나가서 어떤 데는 좀 더 진지한 분들이 있으면 뭐 정말 성경에서 펴놓고 뭐 나눌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음식점에서도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리더들이 또 그걸 돕는 분들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방식을 좀 고유한 색깔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반기 스케줄을 다시 짜고 있는데요. 네, 풍삼 쳐서 지금 토요일 날 해야 되나 주일 날 뭐 한 4시쯤 해야 되나 이 길을 고민하고 있어요. 네, 저는 아무 때나 상관없거든요. 저는 어차피 뭐 삶이 헌신돼 있는 그런 목회자니까. 근데 여러분의 어떤 시간대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번에 원래 토요일 날 풍삼 쳐서 하려고 했어요. 일기도. 근데 아무리 봐도 주일 날 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간 쓰기 좋겠다고 해서 주일 날 하게 된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팬 모임을 봤을 때 풍삼 5주 하는 동안 우리 그날 팬 모임은 뭐 4시 안에까지는 무조건 마치고 4시에 모여서 여기서 풍삼 하자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그것까지 하기 어려우니까 토요일 날 하자로 토요일 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될 것 같아요. 네. 원형 가정교회를 원래 맨 처음에 고민했을 때는 팬 리더를 먼저 받을까라는 고민을 맨 처음 했었어요. 왜냐면 그래서 그들을 빨리 그 다음 가정교회로 뭔가 전환할 수 있는 고민을 할 수 있게 도와줄까라고 했는데 급하게 가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임상 2기까지는 가정교회로서 전환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려하지 말자. 그럼 이 다만 주입팸이 자연스럽게 거기가 좋아지면 마치 가정교회화 될 거다 이미. 그걸 좀 기다려보자라는 거고 다만 여기에 리더만이 아니라 리더가 아니지만 풍산교회 수련하는 사람이 다 들어오면 저는 팸 리더가 혼자 못 하거든요 이 사역을. 근데 풍산교회 수련하는 사람들도 한 번씩 겪으면서 우리도 뭐 목사님 댁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일에 예배도 드려요 우리끼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도 가정에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모여요 이런 식으로 저는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경험해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도 한번 리더들만 모아놓으면 분명히 당연히 좋은 시너지를 알겠죠.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막 풍산기를 한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어우러졌을 때 서로가 좋은 영향들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풍산기를 수료하면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남편이 있는 분들, 아내가 있는 분들은 서로 상의해서 우리 이번에 한번 원형 가정교회 신청해 보자라고 하면 다 그 시기가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경험해 보면서 이게 우리가 그럼 다음에 갈 수 있는 방향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팸에서 여기까지의 어떤 것들을 또 그 안에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어요. 네, 경험입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주변에
제가 속해 있는 하나복도 그렇지만 주변에 이런 소그룹 공동체를 중심으로 목회하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제 주변에는. 예. 근데 그 교회 케이스들을 보면은 일단은 전통 교회는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예, 전통 교회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전통 교회라는 건 이미 너무 강력한 그 교회의 조직과 제도와 직분과 이런 것들이 공고하게 있는 데는 이걸로 이제 그 진실상으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개척하는 교회들은 이걸로 가는 건 쉬워. 처음부터 이렇게 가겠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딱 그 중간에 껴있는 공동체거든요. 저희도 제법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틀이 있을 때, 그리고 전환을 이제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 전환하기보다는 임상 과정을 거의 지금 4년 동안 가지면서 조금씩 해보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정말 좋아서 시너지를 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더 자주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거기 안에 주일엔 형제자매가 있지만, 형제들 출근하면 주일 평일 낮에 자매들끼리 또 모여서 뭐 커피 마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러다가 또 우리 이때만 보면 아쉬워 그러면 오늘 뭐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그러면 우리 집에서 또 저녁에 갑자기 모임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팸은 최소한의 그 시작점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거라면 그 놀이터에서 한번 마음껏 놀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제 마음이에요. 네. 저는 만약에 뭐 어떤 분이 요청해서 목사님 저는 소리 너무 하고 싶은데 전 못 기다리겠는데 혹시 저 좀 가서 나누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만약에 요청자가 세 가족이 있어요. 세 가족 밑에 하니까 만약에 있으면 제가 이렇게 혹시 팸을 한번 잠깐 오픈해서 세 가족을 한번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건 결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원칙적으로는 어떤 정식 그 과정, 아까 뭐 3개월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이제는 팸에 한 번 다시 미소속 가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기를 받으면서 차후에 좀 저희가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 팸 사역을 이제 하다 보면 리더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저도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뭔가 하고자 할 때 결국은 나하고 같은 방향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필요해요. 근데 리더들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고자 하고 목양을 하고자 할 때 혼자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 리더들 중에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내가 오늘 선영자매님 댁에 가서 좀 선영자매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지혜자매님이 성향에 따라서 혼자 가는 걸 너무 못할 수도 있고, 그럼 같이 가줄 사람 아니면 같이 가서 얘기해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저는 훈련대에서 어떤 역할들을 같이 감당해 나가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은 흔히 말하는 목양으로 보면 팸 리더와 아닌 사람, 모아 아닌 사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점점 교회가 커질수록 어렵겠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리더 사역도 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을 될 수 있으면서 또 이 안에서 같이 도와서 할 수 있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먼저는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리더들을 세워가는 거에 좀 집중했다면, 그것과 함께 어떻게 보면 풍산기를 수료하는 사람들이 향후의 리더도 될 수 있고, 또 지금 있는 곳에서 그런 역할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들을 좀 세워가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풍산기를 수료하는 사람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실은 풍산기 다리 놓기 개념이기도 해요. 풍산기를 다리 놓으면서, 그러나 적어도 풍산기까지 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교회 꿈꾸는 것을 풍산기를 끝낸 것만으로도 한 20% 30% 정도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조금 더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은 이거니까 이걸 위해서 함께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또한 그들이 향후의 리더가 돼서 준비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속해 있는 하나복에서도 여기도 철저하게 여기 뭐 속해 있는 목회자가 한 500명 되니까 여기서 각각 지역별로 소그룹이 있어요. 여기도 팸처럼. 저도 경기 북부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데, 경기 북부 네트워크에서 제가 언약 가족 같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제가 리더는 아닌데 향후 리더를 해야 될 것 같은 사람. 네, 그러면 제가 저도 이제 그걸 키맨이라고 그러거든요. 키맨 모임에는 못 가요. 왜냐면 저는 키맨이 아니니까. 네, 근데 또 저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 훈련 받을 수 있는 어떤 모임들을 가서 계속 훈련 받고 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처럼, 저희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잘 돕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당연히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원인이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갖고 일단 목양자들도 뭐 이제 목양을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저도 이제 그 사람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 모임에서 뭘 못 누리고 있는지, 이 모임이 혹시 어떤 부 놓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조율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여기서 있는 거 너무 어렵다, 혹은 여기는 누구하고 진짜 심하게 싸웠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한 조율들은 해나갈 수 있겠다. 일단은 임상이기 때문에 제가 약 기간 정한 건데 임상 1기를 하고 2기를 하고 2기를 우리가 1년 반 동안 하면 내년 연말쯤에는 이제 같이 이거에 대해서 교회적으로나 또 목양자들끼리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는 맞는지를 진단해 보는데 만약에 2기의 이 형태가 좋다라고 하면 쭉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부분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아까 했듯이 원점으로 돌아야 될 수도 있고 임상 3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결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더 좋으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임상이기가 잘 돼서 당연히 이거를 기반으로 이것이 더욱더 가정교회화되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네. 어떤 구성원들이나 또 거기서 자기 집을 내어주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성향상.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구성원들에 따라서 어떤 팸은 뭐 집에서 주로 하기도 하고 어떤 팸은 뭐 밖에서 주로 하기도 하고 어떤 팸은 너무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해서 맨날 매주 놀러 다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여기서 만약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미리 우리가 등록을 해서 하거나 그런 방법을 이제 추후에 한번 잘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소 문제는 뭐 당연히 우리가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근데 장소에 대한 것들은 저는 오히려 열어두는 게 근데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때그때 필요한 게 다를 수 있잖아요. 리더들이 봤을 때 또 저는 당연히 가정에서 모이는 게 어떤 의미에서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엄청난 헌신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 집이 초토화될 걸 각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래서 아직 팸 단계에서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는 건 어렵고 가정교회 가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자 저희 집이 초토화될 걸 각오하고 네, 아내의 허락하에 이렇게 시작해 보는 거다. 네. 그럼요, 허락. 이제 네. 일찍이 옛적에 받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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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집에 주권은 저에게 없기 때문에 네, 이미 옛적에 받았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부탁이에요. 팸을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잘 구성하고 아무리 잘해도 팸이 절대 망하는 지름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것은 팸에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한 그룹이 있을 수 있잖아요. 친한 그룹이 우리가 여기 우리끼리 너무 친한 것 같아. 우리 흩어져 갖고 딴 사람랑도 어울리기 위해서 팸을 딴 데 들어갔어. 근데 그 팸에서 나누지 않고 그 팸에서 뭔가 노력하지 않으면 처음에 어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사실은 그 모임이 더 힘을 작용하고 있어서 하면 그 팸은 망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친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하는 게 낫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어떤 팸에 갔을 때는 처음에 어색하지만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쓰려고 하고 당연히 사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은 최소한 팸에 내가 시간을 보내자라는 서로 간의 약속과 노력과 결단이 없으면 팸은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팸 각자가 주어지는 팸이 좋은 팸이 될 수 있도록 친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열고 노력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없다. 네, 그래서 그 부탁을 좀 이곳에 팸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에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